스포츠. Shout out to them people. You can catch me. 다양한 농구 이야기를 전하는 주간 농구 시작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해설위원, 그리고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KBL 경기 상황부터 짚어볼까 합니다. 오늘 두 경기가 열리고 있죠, 조현일 위원? 네, 그렇습니다. DB와 KCC의 맞대결은 4쿼터 현재 DB가 77대 70으로 앞서가고 있고요. 안양 정관장의 돌풍이 거셉니다. 오늘 서울 삼성과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데 현재까지 삼성을 51점으로 묶으면서 64대 51, 13점 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원주 DB의 연승 어디까지 갈 것인가. 물론 이제 연승은 7연승에서 막을 내렸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그 기세는 식지 않고 있죠. 역시나 DB는 사실은 초반만 해도 디드릭 노슨의 팀이 아닌가. 외국 선수 한 명에 의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닌가 싶었지만 지금은 아예 원팀으로서 이 강점을 가진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수비력이라든지 인사이드 높이, 리바운드 여러 면에서 좀 잘 풀리다 보니까 선수들도 자신감을 가진 것 같고요. SK마저 여유 있게 꺾으면서 선두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네. 자, DB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게 아까 SK 꺾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냥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30점 차 대승하고 1라운드도 다 모두 마치면서 압도적인 선두로 마무리했죠. 네, 이 경기 같은 경우에 전반까지는 접전이었는데 보통 강팀들이 이제 후반에 완전히 상대를 무너뜨리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DB의 이 경기가 그랬었고요. SK를 결국 30점 차로 이겼었고 지난 10일 홈에서 정관장에게 지긴 했습니다만 곧바로 대승으로 흐름을 찾았습니다. 이날 또 디드릭 노슨이 15점 그리고 리바운드와 어시스트 10개씩 기록하면서 트리플 더블을 달성을 했고요. 네. 원주 DB가 현재 홈 경기 평균 득점이 98점이 넘거든요. 그래서 아주 화끈한 농구를 하면서 또 성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동부산성이라 불렸던 그 당시 이후로 가장 위력적인 그런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DB의 선두, DB가 잘할 거라는 예상은 많은 분들이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DB가 선두로 이렇게 치고 나갈 것이다라는 것도 굉장히 의외였어요. 네, 내심 기대는 했지만 예상을 했었지만 네. 생각보다 승률이 더 높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리고 싶고 그만큼 선수들이 역시 하나로 뭉치다 보니까 굉장히 또 강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DB와 맞붙고 있는 KCC도 사실상 예상외입니다. 다른 의미로. 네, 현재까지 2승 4패에 그쳐 있고 또 3연패입니다. 소노와의 맞대결에서는 3점 19개를 내줬는데 손대범 위원이 우승 후보로 꼽은 팀이긴 합니다만 네. 지금 8위까지 부진하다 보니까 손대범 위원의 마음고생도 좀 심할 것 같고 네. 보통이 아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무엇보다 전창진 감독의 마음고생이 심하지 않을까 싶은데 송교창 선수가 전역해서 돌아온다고 해도 중복 자원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좀 질서를 맞출지 이 KBL의 약간 LA 클리퍼스가 돼가는 느낌입니다. 일단은 내일 송교창 선수를 비롯해서 상무 출신 선수들이 다 이제 전역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돌아왔을 때 팀에 얼마나 또 빨리 녹아드느냐, 네. 또 팀에서 갖고 오는 이제 잔부상들은 없느냐, 기존에 있던 선수들과의 중복되는 문제는 없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숙제로 남아 있죠. 그런 부분은 이제 전창진 감독이 백전노장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또 이제 KCC가 아직 동네 슈퍼팀이다. 네. 우리 슈퍼팀 부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화제가 됐죠. 이 부분도 좀 감안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닐까요? 워낙 또 기자들이 저를 포함한 기자들이 더 슈퍼팀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다 보니까 짓궂어요. 네, 이제 KCC도 약간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찬희 감독 역시나 이 슈퍼팀이라 부르지 말라, 동네 슈퍼팀이다라고 말했는데 저 역시도 아직까지는 동네 슈퍼팀이라 생각하지만 이게 시즌에 조현일 위원처럼 바로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들은 1위 1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바라보는 시점은 내년 4월이거든요. 숲을 보지 못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내년 4월쯤에 원래 네. KCC가 또 슬로우 스타트다 보니까 네. 차근차근 언제 이런 얘기 했냐는 듯이 지금 웃으면서 돌아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분이 참 성향이 달라요. 그러니까요. 조직력이라는 게 또 맞춰지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누가 오를지는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도록 하죠. 손가락질하면서. 네. 그래도 최준영 선수도 이제 복귀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오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좀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최준영 선수는 사실 복귀 전에서도 짧게 뛰면서 20점 이상을 기록을 했거든요. 유효율이 네. 정말 좋았어요. 네, 최준영 선수의 실력이야 두말할 나위가 없는데 역시나 지금 KCC의 문제는 공격이죠. 네. 공격이 잘 풀리지 않고 있고 또 외곽이 터지지 않다 보니까 또 이제 이승현 선수도 발이 많이 느려졌고 라거너 선수도 그렇죠. 기동력을 또 찾기가 네. 어렵다 보니까 이제 알리제 존슨의 원맨 팀이 돼가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로스터에 비해서
그런 이 밸런스가 좀 맞지 않다 보니까 좀 달라진 모습을 기대했습니다만 오늘도 고전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앞으로 KCC가 맞이할 수 있는 가장 큰 변곡점은 일단은 눈앞에 있는 그 송교창 선수의 복귀일 겁니다. 언제부터 코트에 뛸 수가 있나요? 일단은 뭐 제대하고 나서 바로 출전이 가능하죠. 일단 11월 15일에 이제 혹은 또 16일에 군복무를 마칠 예정인데 뭐 송교창 선수뿐만 아니라 허운, 김낙현, 안영준 등 상무뿐만 아니라 뭐 상근 예비하게 복무하던 선수들도 다 나오게 됩니다. 다만 송교창 선수 같은 경우는 국가대표에서 뛰면서 약간 무릎을 다쳤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빨리 회복됐냐에 따라서 또 바로 출전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한 세 분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전역하는 멤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네. 꽤 잘하는 선수들이에요, 다. 그렇죠. 이 선수들이 복귀한다, 뭐 각자의 소속팀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변화가 예상되시나요? 저는 순위 변동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합니다. 어쨌거나 이 선수들이 최근에는 또 뭐 국가대표로 활동을 했던 선수들이 대부분이면서 상당히 좀 몸이 올라와 있는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팀에 들어가면은 순위 변동이 일어나는 팀들이 적지 않게 나타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뭐 역시나 또 KT가 가장 큰 좀 이점을 노리지 않을까. 네, 아마도 이제 허운 선수랑 허운 또 선수. 부상 중인 문성곤 선수가 18일 이 SK와의 경기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은데 KT와 SK는 또 라이벌 전이기도 그렇죠. 하고 네, 그리고 또 이 허운 선수가 지키고 있는 KT의 1번 포지션이 사실 약점은 아니지만 또 기존의 정성호 선수와 함께 호흡을 맞춘다면 저는 KT가 가장 큰 반사 이익을 누릴 것이다라고 봅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손대범 위원은 네, 저도 멀리 봤을 때 허운 선수의 존재감이 더 빛나지 않을까. 워낙 또 포인트 가드로서 지배감이 다 대단했고 네. 또 대부분의 상무 선수들이 사실은 뭐 실전 감각이 좀 부족하다. 혹은 뭐 D리그에서 뛰긴 했지만 레벨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좀 팀에 녹아들기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허운 선수는 뭐 얼마 전까지도 대표팀에서 또 리딩 가드를 맡았기 때문에 팀에 좀 비교적 빨리 녹아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KT가 가장 큰 변화폭이 있을 거다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박재민 위원도 순위 변동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셨고,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를 맞닥뜨리고 있는 KBL 무대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KT와 공동 2위를 달리고 있는 정관장, 그래서 오늘 승리가 굉장히 더 중요해 보입니다. 이 경기를 이겨야지만 선두 경쟁에 좀 더 바싹 붙겠죠? 네, 일단은 정관장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승리를 할 경우는 4연승을 달리게 되는데 사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굉장한 선전입니다. 네. 하지만 반면에 김상식 감독은 약간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인데 역시 팀에 뭐 내세울 만한 슈퍼스타가 없다 보니까 좀 한 경기 한 경기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아마도 후반기쯤에 되면 또 강팀들이 또 제 면모를 찾게 되기 때문에 지금 승수를 쌓을 수 있을 때 좀 차근차근 쌓아가겠다 입장입니다. 지금 삼성과 정관장의 경기 거의 20점 차로 벌어진 모습인데요. 삼성의 시즌 초반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좋지 않죠. 예. 네, 2승 7패에 그쳐 있고 사실 코피 코본 선수의 또 원맨 팀이 돼가는 느낌입니다. 뭐 이정현 선수와 또 김시래 선수가 활약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전성기가 지난 노장들이다 보니까 기복이 심하고 또 뭐 신동혁 선수나 또 차민석 선수 또 조준희 선수 이렇게 에너자이저 역할을 해내야 될 젊은 선수들이 죄다 다쳤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뛸만한 선수도 많지 않고 그리고 또 외국인 선수만 바라보는 좀 전형적인 하위 팀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현재까지 뭐 평균 득점도 80점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평균 실점이 88.1점 또 팀 자유투도 60%대 완전히 뭐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습니다. 좀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BL 전체 순위를 파악해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죠. 박재민 의원이 정리해 주시죠. 네, 원주 DB 말 그대로 파죽지세입니다. 8승 1패로 전체 리그 1위에 올라가 있고요. 수원 KT가 현재 2위, 공동 2위인데 이제 안양 정관장이 지금 서울 삼성을 상대로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만약에 정관장이 이긴다면 오늘 공동 2위가 아니라 단독 2위로 올라서고 수원 KT와 순위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4위는 창원 LG가 올라가 있고요. 공동 5위입니다. 울산 현대모비스, 서울 SK가 각각 5할의 승률로 포진해 있고요. 7위, 8위, 9위, 10위는 고양 소노, 부산 KCC, 서울 삼성 그리고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올라가 있고요. 대구 한국가스공사는 아직까지 1승밖에 올리진 못한 채 여전히 승리의 목이 마른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순위표를 보면은 의외인 지점 중에 하나가 또 서울 SK입니다. SK가 생각보다 훨씬 덜 파급력이 뜨거워요, 지금. 없지요. 네. 예. 근데 딱합니다.
딱해요. 왜냐하면 초반 스케줄이 너무나 험난했어요. 아, 지금 빡빡했어요. KBL과 똑같은 뭐 다른 팀들과 똑같은 경기를 치르긴 했지만 중간 중간에 이제 EASL 동아시아 슈퍼리그 갔다 때문에 왔죠. 네. 뭐 일본도 갔다 오고 대만도 갔다 오면서 좀 체력적인 면이 많이 힘들거든요. 게다가 뭐 단순히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뭐 내려서도 이동을 한참 해야 버스 되고, 타고. 네, 거기서 또 처음 보는 상대와 또 경기를 치러야 되고, 네. 아마 그런 면 때문에 약간 체력이 좀 고갈된 면이 있기 때문에 SK가 좀 제 면모를 좀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초반만 해도 사실은 승수를 잘 쌓아갔었는데 이 두 차례 해외 원정 이후에 경기력이 뚝 떨어졌거든요. 네, 자밀원희 선수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좀 다소 스케줄이 완화되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회복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고양 소노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고양 소노 초반에 좀 많이 고전했습니다만 최근 상승세가 뛰어나죠? 네, 지금 4승 5패로서 어느덧 5할 승률을 바라보고 있고요. 사실 외국인 선수에 대한 역량이 좀 아쉬웠습니다. 뭐 김승희 감독도 직접 언론에 대놓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는데 이정현 선수의 활약 속에 그래도 4승이나 따냈고요. 또 외국인 선수를 교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유투를 또 언더핸드로 던지는 이 오누아쿠 선수를 데려왔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은 일에도 능하고 또 투맨 게임도 상당히 잘하고 또 운동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이 3점을 많이 던지는 소노와 또 잘 맞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네. 또 KBL 경험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 이 결정이 과연 또 얼마나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도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1라운드가 이제 종료가 된 시점이긴 한데요. 네. 자, 선수들의 개개인 활약을 한번 살펴보죠. 세 분의 눈길을 가장 모았던 이번 1라운드 어떤 선수가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지 한 분씩 말씀해 보실까요? 뭐 저는 하윤기 선수. 하윤기 선수. 네, 하윤기 선수가 올 시즌 9경기 평균 19.6점. 오. 네, 그리고 리바운드가 7개고요. 루키 때 7.5점이었고 지난 시즌 15.3점이었는데 올 시즌 19.6점이나 넣고 있고 사실 하윤기 선수 하면 또 자유투는 좀 불안했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 자유투를 총 50개 던져서 40개 넣었어요. 네, 80%. 그러니까 막을 수 없는 선수로 거듭났고 KT의 주 득점원이 됐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뭐 외인 선수긴 하지만 자밀원희 여전히 원희는 헌이다. 네, 득점 전체 1위, 리바운드 전체 3위, 뭐 어시스트까지 공동 10위에 올라와 있는데 사실 SK는 지금 우리나라 선수들의 지금 사실 잘 안 보이거든요. 뭐 김선영 선수라든지 오세근 선수라든지 뭐 안영준 선수라든지 잘 안 보이는데 자밀원희가 혼자서 지금 사실은 멱살 잡고 양팔 양다리 다 들어가지고 팀 전체를 옮기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이런 것들 좀 자극을 받아서 우리 국내 선수들도 좀 더 이 기록에 좀 같이 동참하는 모습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뭐 멋진 반 그리고 또 안타까운 반에 대한 좀 양가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자밀원희는. 근데 저는 MVP 치고는 약간 기록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정관장이 좀 상위권을 달린다고 생각해서 이종현 선수를 뽑고 싶습니다. 사실 이종현 선수 하면은 한때는 뭐 대한민국 골밑을 책임질 유망주였다가 네, 그렇죠. 좀 잦은 부상 때문에 약간 이제는 좀 팀에서 방출되는 서름도 겪었었는데 올 시즌 정관장에서 전혀 다른 인물이 돼서 나타났어요. 아직 평균 득점이 10점은 안 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화해오는 평균 8득점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또 블록슛, 리바운드에서도 좀 탁월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전 한간의 팬들 사이에서 이제 부활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예전 못지않은 몸놀림과 또 근성을 갖고 나왔거든요. 덕분에 정관장도 지금 선두권을 달리고 있다 생각합니다. 신나 보여요. 네. 정말 오랜만에 신나 보여요. 이 농구 팬들이라면은 이렇게 또 우여곡절이 있는 선수가 그렇죠. 다시 한번 일어서는 네. 모습에 박수를 안 보낼 수가 맞아요. 없겠죠. 네. 네. 그리고 소노 이정현 선수도 빼놓을 수가 없죠. 이정현 선수도 20점을 넘겼는데 뭐 이정현 선수 없었더라면 아마 소노가 절대 4승을 못 거뒀을 그렇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KBL 소식은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여자 프로농구도 개막 첫 주를 보내고 오늘은 이제 쉬는 날입니다. 네. WKBL은 한 주 지났는데 어때 보이나요? 일단 뭐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은 박지수 천하다. 네, 박지수 선수가 마음먹은 대로 지금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 시즌에 공황장애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죠. 그렇죠. 올 시즌에 좀 다부지게 마음을 먹고 나왔는데 그 마음먹은 대로 경기가 풀리고 있어요. 첫 경기에서 일찌감치 신한은행을 상대로 30, 20을 기록했습니다. 30득점에 리바운드 20개. 그다음 삼성생명전에서는 트리플 더블을 기록했는데 옛날 같지 않게 뭐 미드레인지 스텝백도 넣고 굉장히 다양한 기술을 선보이면서 팀을 맞았어요. 이끌고 있는데 정말로 경기 전에 뭐 코치님이랑 내기를 했다 그래요. 오늘 30, 20 할 거예요. 나와서 30, 20 하고 있고 또 트리플 더블 할 거예요. 그러니까 트리플 더블 기록하고 당분간 KB를 만나는 팀들은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하지 않을까 많이 하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인의 마음고생 다 떠넘겼군요. 네. 이제. 전 WKBL은 지금 김소년 선수의 활약도 좀 빼놓을 수 없을 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지금 평균 득점 1위 27.6
10점을 넣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어제 어제 또 같은 하나원 경우는 큐전에서 42점을 넣었어요. 42점. 삼성생명 상대로. 네. 아니 콥입니까? 네, 이해란 선수가 31점을 넣었는데 그거보다도 11점을 더 넣었어요. 그런 활약들, 네. 새로운 스타들. 김소년 선수가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벤치에서 전전하던 시기도 있었고 오랜만에 한국 돌아와가지고 한국 농구에 또 적응을 못했던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적응한 모습을 보이면서 WKBL도 굉장히 재밌는 요소들이 많아진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뭐 KBL도 그렇고 WKBL도 그렇고 빛이 나는 선수들의 활약을 종합해 보면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 아, 맞아요. 네, 더 탄탄한 선수가 되어 돌아왔구나.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형수님 화이팅! 네, 김소니아 선수.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프로농구 NBA 소식도 살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한 주간 농구 이슈들을 짚어보는 주간 농구 듣고 계십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해설위원,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우리 반가운 이현중 선수 소식을 짚어볼까 하는데요. 호주 리그 진출 이후에 첫 선발 경기 치렀다고요? 네, 지난 주말 열렸던 케언스전에서 데뷔 후 처음으로 주전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렇지만 3득점 5리바운드에 그치면서 결국 일라와라 역시나 원정에서 또 한 번 패배를 맞붙었는데 일라와라는 현재 지금 호주 리그에서 2년째 하위권에 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라와라가 그 감독이죠. 제코마스 감독을 경질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 시즌 개막 9경기에서 2승 7패에 그쳐 있었고 또 순위도 10개 팀 가운데 최하위였습니다. 지난 시즌 성적도 3승 25패였거든요. 2년 동안 보여준 게 없다는 판단 아래 일라와라 호크스가 구단 역사상 최악의 2년을 보낸 이 제코마스 감독을 경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뭐 이현중 선수 개인만 생각하면 이때야말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기인데 오늘 활약이 좀 아쉽긴 하네요. 네. 근데 이 제코마스 감독이 경질되면은 이현중 선수의 앞으로의 행보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저는 좀 약간 변화가 있을 거라 보는데 사실은 일라와라 감독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굉장히 좀 인내를 많이 했었어요. 제코마스 감독한테. 결국에는 너무 부진을 못 견디니까 일로 와라 해가지고 감독을 해고했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그만큼 약간 팀 컨셉이 안 맞는 농구를 많이 했었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 선수 기용이 많았거든요. 네네. 이현주 선수도 그 희생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슛이 잘 들어가는 날인데도 갑자기 이유 없이 빼가지고 다시 안 출전시킨다든지. 맞아요. 근데 너무 중단중단 그러다 보니까 기용했어요. 선수들의 불만이 많았었는데 지금 신인 감독인 이 저스틴 테이텀은 이제 제이슨 테이텀의 아버지예요. 예전에도 미국에서도 아마추어 농구를 지도했던 분인데 아마도 NBA랑 가장 오랫동안 근접해 있었기 때문에 이 호주 리그에서 좀 한번 또 지도 능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네. 약간의 좀 선수들 그 불만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아마 좀 일관성이 있는 선수 기용. 그렇다면은 이 슈터인 이현주 선수가 조금 더 중용받지 않을까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게 그 운동도 그렇고 모든 게 하는 사람이 잘하거든요. 네. 예, 자꾸 출전 기회를 얻어내야만 잘해야지만 얻고 또 얻어야지만 잘하고 이 참 정말 그 원처럼 빙글빙글 도는 문제긴 합니다만 이현중 선수의 출전 기회가 많아져서 소식 좀 자주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NBA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있었던 경기 결과부터 짚어볼까요? 네, 오늘 경기는 4경기밖에 없었습니다. 일단은 동부에서 9위에 올라가 있는 뉴욕 닉스가 보스턴을 만났는데요. 방금 테이텀 선수가 뛰고 있는 곳이 바로 보스턴이죠. 114대 98로 수월하게 이겼고요. 토론토와 워싱턴 또 동부의 경기도 있었습니다. 토론토가 넉 점 차로 아슬아슬하게 워싱턴을 무찔렀습니다. 밀워키와 시카고 경기도 있었는데요. 정말 두 팀이 계속해서 치고받고 아테토쿤보의 원맨쇼가 이어진 끝에 결국은 118대 109로 밀워키가 시카고를 제압을 했고요. 네. 세크라멘토가 요즘 기세가 좋습니다.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132대 120, 12점 차 수월하게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밀워키가 예상 외로 부진한 모습이어서 좀 오늘 경기도 어떨지 궁금했는데 그래도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오늘 홈으로 돌아와서 경기를 치렀습니다. 네. 릴라드가 종아리 부상 때문에 지난 2경기에 모두 결정을 했는데 오늘 복귀했습니다만 릴라드는 상당히 좋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밀워키가 아데토쿤보 원맨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35점을 넣었고 또 벤치에서 바비 포르티스 선수가 또 폭발을 하면서 시카고 불스 같은 디비전에 있는 팀을 9점 차로 물리치고 1승을 추가했습니다. 네. 자, 현재 밀워키 순위와 함께 동부판도 궁금합니다. 동부 순위를 먼저 조현일 위원이 정리를 해주시죠. 네, 동부 컨퍼런스는 필라델피아가 8승 1패로 1위입니다. 그리고 2위가 오늘 승리를 따낸 보스턴 8승 2패고요. 그리고 3위가
미러키 벅스와 또 마이애미와 승률이 똑같은 인디애나. 네, 이거는 뭐 박재민 위원도 똑같은. 예상 못했을 거예요. 네. 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애틀란타와 올랜도가 5승 4패로 잇고 있고요. 그리고 이 브루클린 네츠와 뉴욕 닉스, 토론토 랩터스 세 팀이 모두 애틀란틱 디비전 소속인데 공교롭게도 5승 5패로 나란히 또 8위부터 10위까지 위치해 있습니다. 클리블랜드와 시카고가 4승 6패, 4승 7패로 11위, 12위고요. 그 뒤를 샬럿 호네츠, 워싱턴 위저즈, 디트로이트 피스톤스가 이끌고 있습니다. 네. 뭐 시즌 초반이라 분석하기가 많이 데이터가 많은 건 아닙니다만 사실상 그래도 시즌 초반 보스턴과 미러키가 치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뭐 치열한 경쟁은 아닙니다 사실. 네, 오히려 뭐 필라델피아와 보스턴이 지금 선두권 경쟁을 해주고 있고요. 네. 미러키는 사실 들쑥날쑥하죠. 릴라드 역시나 제 컨디션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수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전처럼 이 강팀에게 강한 그런 면모를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한동안은 이런 부침이 좀 심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인디애나의 3위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가? 뭐 이제는 뭐 때가 됐다. 아, 네. 네. 물이라는 게 계속 떨어지다 보면 언젠가는 이 잔이 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잔이 찼다. 아.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던 그 물방울이 드디어 이 커다란 잔을 채웠다. 그러면 두 분께서는 이 잔이 언제 엎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네. 내일 필라델피아랑 하는데 네. 내일 엎어지면서 잔이 다 깨질 것 같습니다. 내일 필라델피아 잡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근데 잡습니다. 필라델피아 말씀 나서 그런데 사실 하든을 보냈는데 1위입니다. 아 네. 너무 잘해요. 네. 뭐 오히려 타이리시 맥시, 그러니까 하든과 함께 뛰던 백코트 파트너에게 좀 길을 열어준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펄펄 날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박재민 위원의 인디애나를 상대로 50점을 폭격했습니다. 아. 네, 맹활약을 하면서 팀 승리를 끌었는데 이렇게 하든 없이도 오히려 맥시와 엠비드가 활약을 해주다 보니까 좀 팀이 더 확실히 견고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하든을 영입한 클리퍼스는 연패예요. 아. 네, 5연패입니다. 사실 이제 원정에서 하든이 합류를 했기 때문에 그래 뭐 맞춰가는 과정이고 안방 돌아왔을 때는 잘하겠지라고 했는데 1승에 그쳐있던 멤피스에게도 홈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이 제임스 하든이 터런루 감독으로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너무 이타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지금 하든이 하든답지 못한 활약에 그쳐 있거든요. 그리고 뭐 너무 중복 자원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LA 클리퍼스가 기대했던 성적은커녕 뭐 이대로라면은 플레이오프까지 걱정을 해야 될 처지로 놓였습니다. 그러게요. 이대로라면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팀 순위도 많이 내려갔을 것 같은데 손대범 기자가 서부 순위 정리해 주시죠. 네, 현재 댈러스와 덴버가 이제 나란히 8승 2패로 서부 선두권을 지키고 있고요. 미네소타와 휴스턴 지난 시즌에 좀 부침을 겪었던 두 팀이 젊음을 무기로 3, 4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세크라멘토가 5, 6위가 돼 있고요. 전통의 강호였던 골든 스테이트와 레이커스가 7, 8위로 플레이오프 원저리에 놓여 있습니다. 또 강팀으로 기대를 모았던 피닉스 선즈 역시 4승 6패로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와 함께 9, 10위에 나와 있고요. 또 기대를 모았던 LA 클리퍼스는 조현일 위원의 말대로 11위로 지금 플레이오프를 걱정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포틀랜드와 샌안토니오, 유타, 멤피스가 12위부터 15위까지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뭐 덴버 댈러스는 그렇다 치는데 미네소타와 휴스턴이 3, 4위인 것도 약간 의외죠. 미네소타는 사실 지난 시즌 고베어 데려왔을 때 네. 뭐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기대를 받았었던 팀이고 비로소 이제 한 시즌 지나서 그 꽃을 피우고 있는데 휴스턴은 사실 지난 시즌 꼴찌였고 올 시즌 포인트 가드와 감독을 바꿨어요. 네. 근데 포인트 가드와 감독을 동시에 바꾼 팀들이 곧바로 치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많이 없죠. 네, 그런데 휴스턴은 똑똑한 감독, 그다음에 똑똑한 포인트 가드, 훌륭한 수비수, 그다음에 또 뭐 아주 잠재력 뛰어난 신예들이 잠재력을 터뜨리면서 지금 제대로 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많은 팬들이 보유하고 있는 골든 스테이트 소식도 짚어보고 싶은데 커리의 활약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순위는 7위예요. 네. 커리의 원맨쇼만 계속되고 있죠. 최근에도 미네소타 팀볼브스를 상대로 혼자 38득점을 기록했지만 이 미네소타의 수비벽을 넘지 못하면서 결국 연패에 빠지고 말았거든요. 결국 골든 스테이트가 예전의 명성을 찾기 위해서는 위긴스라든지 크리스 폴이 조금 더 활약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레이커스는 어떻게 보시나요? 레이커스 어떤가요? 레이커스 순항 중이죠. 지금 이제 5할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데 순항 중이란 거는 8위 정도면 딱 맞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이게 것 같습니다. 멀리 봐야죠. 알겠습니다. 네, 참고로 인디아는 3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주간 농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해설위원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